변호사님, 강제추행이 뭐예요? 그리고 성추행은 또 뭐죠? 강제추행이란 쉽게 말해서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몸을 건드려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제성입니다. 단순히 실수로 부딪힌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보통 성추행이 강제추행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고, 강간죄와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죠. 강간죄는 훨씬 중한 범죄죠. 둘 다 나쁜 행동이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성폭행이란 말은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강제추행부터 강간까지 모든 성범죄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쓰이죠. 강제추행에 대해서 뭔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뭐가 바뀐 거죠? 2023년 9월 21일 대법원에서 폭탄 같은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은 지난 40년간 유지되어 온 강제추행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40년 동안 강제추행은 두 가지 경우에 인정이 됐어요. 첫 번째는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경우. 지나가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껴안고 입을 맞추는 미친 변태 같은 놈들이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정황 못하게 하고 난 다음에 추행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판결이 2023년 9월에 나온 거죠.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라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강하게 정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했다면 이제는 약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만 있어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다소 약한 힘을 통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도 강제추행죄에 모두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은근슬쩍 만지고 도망가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도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바뀐 강제추행 기준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적극 지지하고 찬성을 합니다. 드디어 법이 현실을 따라잡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0년 만에 바뀌었다고요. 무려 40년 동안 우리 법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야만 강제추행이라고 인정해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이제 피해자들은 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해자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해. 이런 피해자다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게 됐어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변호사님과 함께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씀해 주세요. 모든 피해자들이 형사사건을 처음 맡을 때 저는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합니다. 가해자가 감히 무고죄를 운운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법리적으로도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범죄 피해자가 다시 그 범죄를 당한 현장에 가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이건 2차 피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를 만난 의뢰인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강원도에 있는 펜션까지 가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온 적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는 피해자를 대신해서 범죄 현장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동영상까지 찍어서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피해자를 위해서라면 저는 강원도가 아니라 함경남도라도 갑니다.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고 가해자와 절대 마주치지 않도록 하며 개인정보 유출도 확실하게 막습니다. 나중에 가해자가 재판을 받을 때 법정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출석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합니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먼저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가해자가 합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에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끔 협상에 임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가해자가 변호사님과 함께 한다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말씀해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자 여러분, 무죄를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저를 찾지 마세요. 이 영상도 끄고 나가세요. 지금 서로 시간 낭비입니다. 팩트가 확실한데 이거를 굳이 극구 부인을 하면서 가해자 편에서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하는 것 저한테 안 맞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는데 변론에 힘이 실리지가 않아요. 오직 돈을 위해서 하기 싫은 변론을 해야 한다? 저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경우는 예외입니다. 첫째, 정말 억울한 경우에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쓴 경우, 이런 사건은 맞습니다. 이건 오히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백 사건이라면 이런 분들의 사건은 맞습니다. 반성하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가 있으니까요. 이번 강제추행의 바뀐 판결은 결국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겠어 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더 확실히 보호하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피해자 여러분,
혼자 싸우지 마세요. 완벽한 사회는 없고 앞으로도 없겠지만 여러분의 편에 서서 끝까지 함께 싸울 준비가 된 변호인은 있습니다. 혹여나 곤혹스러운 일로 망설이고 있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 경력, 로스쿨 겸임 교수, 우수 변호사 경력 다 쏟아부어서 즉시 내 사건처럼 집중하겠습니다. 사건을 가장 빨리 끝낼 비상구 만들어내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가장 현실적인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